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게 무참히 구타당하고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치밉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의 납치, 살인 사건이 우리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취업을 미끼로 그곳에 이제 납치를 해서 범죄 행위를 가담하도록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람을 많이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사망 원인 자체가 밝혀진 것이 그런 극심한 그런 폭행의 고통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분노하고 있을지 또 그 고통이 어떠했을지 차마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이 국내 회사에 아예 취업시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는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출장 보내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납치해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럽니다. 누가 뭐 좀 이렇게 책을 본다, 지도를 본다 하는 과정에 그곳에 물질이 칠해져 있어서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음료수 건네주는 거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은 옛말이죠.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으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성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잘 연구를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상대로 이게 사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스위스 은행에 거금이 예금되어 있는데 당신이 상속자다. 오라. 그래서 직접 뭐 다녀온 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사기죠. 근데 지금도 당사자는 그게 정말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찾으려면은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속칭 이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치러야만 그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다 사기인 겁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심을 가지니까 직접 그 현지 이 국가에서 적극적인 이제 그런 뭐 수사라든지 좀 협조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그 금품 제공이 통하죠. 이 범죄 집단에서 경찰을 이제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이 치안 부재 상태, 영화의 범죄도시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되어서 그곳에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이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내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했는데 그 데이터가 범죄 조직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쪼개기 또는 뭐 요즘 많이 하는 그런 상가, 오피스텔, 뭐 임대 관련된 뭐 주택, 아파트 엄청 많습니다. 사기인 경우도 있고 정말로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운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저를 기준으로 봐서는요 100% 다 사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도 오늘 밴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 밴드의 회원인데 아니 지금 저보고 이제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밴드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회원인데 어떻게든 이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저니까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꾸를 안 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옛날로 말하면 펜팔? 예, 어떤 그런
남녀 관계가 이제 형성될 수 있고 그쪽에서 야금야금 나의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테스트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보태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삶아지듯이 그 상대방에게 녹아들게 됩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런 일을 원천 차단해야 되는데요. 우리 선배 변호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은요, 인터넷 뱅킹을 안 합니다. 폰 뱅킹도 안 해요. 우리 여직원이 수시로 법원에 있는 그 군의 은행이 있거든요. 들락날락합니다. 요즘 법원에 내야 될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법원에 가서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예금주가 어느 법원, 수원지방법원, 뭐 서울지방법원으로 된 곳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맨날 통장과 도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까지 몸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은요, 가진 사람이나 내가 뭐 직장이나 금융 면에서 또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실한 사람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이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연루됐던 그런 그 범인들 이제 그 뭐 중국계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살인 및 여러 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재판에 회부돼서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범죄를 했다가는 사형당할 수도 있다. 또는 뭐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중벌에 처해져야만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다소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법률 용어에서는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이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그런 범죄 조직의 그런 활동이 좀 많이 좀 수그러들거나 또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아예 이 친구들이 시도하는 것마다 좀 허탕을 쳤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내 주변 사람이건 또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남녀 사이건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건 그냥 무시하고 접근하지 말고 아예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없죠. 한두 번 대화를 했다가 이래선 안 되겠지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차단 조치를 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이 그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 지금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법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지만 그 반대로 뭐 이것저것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때 어떤 방법이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민한 그런 감각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